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 유저 저니 맵이라고 하는 거, 요정지도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인터넷에서 치면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당연히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말들 중에 너무 좀 초보자가 올렸거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괜히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갖다 좀 잡아주고 목적으로 이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사용자 여정지도, 시나리오 분석, 스토리텔링 기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만드는 건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관계자 분석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사회기술 모형 SSM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SSM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퍼스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HCI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 나무만 보고 그러니까 퍼스널만 하루 종일 만든 거나 아니면 스토리보드만 하루 종일 만드는 거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저니맵이나 또는 사회기술 모형만 열심히 만들면은 이게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딥다운해서 내려가서 포커스를 줄여서 하나의 포커스에 가지고 보는 것들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를 보게 되면 이 사용자 여정 지도하고 시나리오하고 스토리텔링을 거의 같은 레벨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용자 여정 지도에 제일 처음에 로그인서부터 시작해서 로그아웃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나리오 분석 가서 다시 로그인서부터 시작하는 시나리오로 로그아웃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다 적어요. 그리고 다시 또 스토리보드를 가가지고 스토리보드 상에서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제일 글로벌하게 보는 게 저니맵이에요. 그래서 저니맵은 처음 서비스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액션에,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더 내려가가지고 하나의 세부 액션에 맞추면은 스토리보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거기에서 소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용자 여정 지도는 우리 전체 사용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큰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는 뭘 가장 중점적으로 보냐면 이 시나리오에서 사용자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딜까?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게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이 있을 때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어떤 도구를 써서 하고 있는지를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게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그래뉴얼리티라고 그러죠. 추상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저니 웹이 가장 추상적인 거고 스토리보드가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레벨로 같은 작업을 3번 하면 똑같은 얘기 3번 하는 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갖다 같은 그래뉴얼리티로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이게 딥다운 내려가는 모델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저 저니맵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혹은 사용자 경험의 프로세스를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블루프린트하고 저니맵을 따로따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작성하기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굳이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을 것 같다. 2번 작업하는 거고 취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블루프린트가 조금 더 앱스트랙트해요. 저니맵보다. 그렇게 해서 저니맵이 약간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갖다 나누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저니맵하고 블루프린트를 2번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니맵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용자 여정 지도에서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포인트들을 갖다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이 어떤 행동들이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마음 검진이라는 그 우리가 작년에 유치만큼 판 거 그 서비스에 대한 지금 저니맵인데 이 저니맵을 보면 이 사용자 액션, 액티비티 쪽은 크게 듬성듬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또는 관계자가 어떤 접점으로 만나느냐 초기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세일즈 퍼슨의 콜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접점들 실제로 터치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니즈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그 세 번째 동기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페인 포인트나 컨플릭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 경험 쪽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의 감정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나빴을 때 거기가 핵심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수준을 갖다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크리티컬한 타임, 크리티컬한 모먼트를 갖다 우리가 잡아서 요 다음 단계에서 그걸 갖다가 좀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인식을 하고 검색을 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응답을 하고 개인 리포트를 확인하고 종료를 한다. 이런 액티비티를 갖다 사용자하고 뚝 가는데 봤더니 여기 서비스 진입 시점에서 감정이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니즈하고 컨플릭트하고 텐션이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요 다음 단계인 시나리오 단계는 요것만 가지고 가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딥다운 되는 걸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요 2개가 중요하다. 그럼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 프로세스를 다 시나리오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건데
시나리오 분석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 퍼소널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어요. 퍼소널을 만들었고 그 퍼소널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갖다가 쭉 봤는데 그 일반적인 시나리오들 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 사람의 경험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경우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의 사용 경험이 아주 엉망이 된 거죠. 그 케이스를 여기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쓰고 모든 게 너무 스무스하게 잘 진행돼 가지고 초기에 목적을 달성한 극단적인 긍정적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시나리오를 보통 보면 이것만 만들고 많은데 그거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 사이에 이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하는 행태나 환경이나 또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사용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시나리오의 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이 기본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초극단적인 긍정적 시나리오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런 영향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클레임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는데 이 영향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유용성이나 사용성 또는 신뢰성 이러한 것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내는 거예요.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앞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아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걸 시나리오를 받은 다음에 자,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점이 뭐다 하는 걸 분석을 해서 걔네들 여기다 쓰는 거예요. 걔네들을 여기다 쓰고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HCI의 세 가지 원칙 그 세부 원칙들로 실제로 더 내려가요. 내려가게. 그러니까 뭐 사용성이다 그러면 사용성 밑에 이해 가능성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 각각의 HCI 요소들의 설명을 하고 그게 사용자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를 긍정이면은 가로 열고 플러스 가로 닫고 한 다음에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그러면 사용자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데 그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가는데 이 스토리보드의 특징은 생생하다는 거예요. 마치 페르소나처럼.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스텝을 밟아서 어떻게 과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아까 봤던 사용자 경험의 임팩이 큰 그 스텝들을 갖다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실제 스토리보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주얼 작업이 들어가요. 비주얼 작업이 들어가서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이게 이제 대부분은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프로덕트일 테니까 그 서비스의 스크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스크린샷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도 스토리보드는 거기에 분기점들이 있거나 반복 지점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이런 플로우상에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분기된다 하면 분기되는 걸 보여주고 이게 다시 백한다 그러면 이를 돌아와가지고 이 백하는 걸 갖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화면과 그 플로우를 같이 보여주는 거 이게 순서도 스토리보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 구면조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이 절차상으로 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 실제 컨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용자를 갖다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라는 건 스크린플레이라고 해서 실제로 동작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어떻게 전환되느냐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영화 배우들이 각본을 갖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지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해서 만든 게 각본 스토리보드예요. 이제 혼합형이라는 건 이 5가지나 또는 또 좀 더 많은 다양한 형태를 갖다 한 그림 속에 넣어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 거기에 맞는 형태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때는 스크린샷으로 가다가 아니면 조금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컨텍스트로 가서 이게 어떤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순서도를 가지고서 스토리보드를 보여주다가 분기할 때는 뭐 그래픽 컨텍스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보드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보통 10프레임이나 16프레임 정도를 해가지고 그 실제 핵심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갖다 완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추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 여정 지도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고 거기에서 사용자 감정이 가장 딥다운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가 여기는 보면 여기에서 한 번 있고 여기에서 한 번 있고 여기서 한 번 있고 그래서 이 딥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딥다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가서 그 부분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돌아갈 거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줄 것인가를 본 다음에 해당되는 시나리오에 가서 그 해당되는 지점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절차를 갖다가 어떤 걸 거쳐서 어떤 행동을 거쳐서 실제 과업을 수행했는지를 이런 스토리보드로 보여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과업 분석의 전체 프로세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를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실제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과업을 관찰을 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유저 정의 맵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크리티컬하게 사용 경험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 찾아내고 그 저하된 사용 부분이 있는 걸 그것만 딱 가가지고 요때 시나리오를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이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를 갖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점점 딥다운돼서 나아가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그런 액티비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컨셉, 프로덕트 컨셉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해서 컨셉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과업 분석을 통해서 작업을 갖다 한번 실습을 해볼 그런 파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걸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